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설정이나 기능들을 이용하려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간편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죠? 접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력 및 동작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조 메뉴라고 있죠? 이 보조 메뉴를 켜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화면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최근 앱, 홈, 뒤로 가기 버튼이 나오죠? 이건 어디에서 많이 보셨죠? 스마트폰 하단에 보시면 최근 앱, 홈, 뒤로 가기 버튼이 나오죠? 동일하게 이 보조 메뉴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화면 끄기, 음량, 스크린샷 버튼도 나오고 있죠. 화면 끄기는 스마트폰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도 화면이 꺼지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위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음량 조절을 하게 되죠. 그 음량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을 경우에는 음량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스크린샷이 찍히는데요. 여기에는 아예 스크린샷 버튼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스마트폰 상단을 쓸어 내려서 알림창이나 빠른 설정창을 연다든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한다든지 전원을 끄거나 화면을 제어하는 설정 또는 메뉴들이 보조 메뉴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수가 있죠.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제대로 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보조 메뉴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외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보조 메뉴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보조 메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조 메뉴 항목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보조 메뉴 외에도 다양한 보조 메뉴를 확인할 수 있죠. 길게 누르기와 두 번 누르기, 스크롤,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화면 회전, 빅스비와 대화, 빅스비, 디지털 어시스턴트 이 메뉴들을 전부 보조 메뉴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선을 잡고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가려져 있던 다른 기능들이 나오죠. 커서라든지 메뉴 설정, SOS 확대, 밝기, 측면 버튼 두 번 누르기 이런 메뉴들을 여기서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보조 메뉴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디지털 어시스턴트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제미나이 기능은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동일하게 제미나이가 실행되죠. 물론 이 홈 버튼을 눌렀을 때 구글 어시스턴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디지털 어시스트, 즉 제미나이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홈 버튼을 눌러서 두 가지를 다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시스턴트 기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홈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어시스턴트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한 종류밖에 이용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이렇게 보조 메뉴에 추가를 해 놓으시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 UI가 업데이트 되면서 상단 중앙 부분을 쓸어 내렸을 때와 그 다음 상단 좌측을 쓸어 내렸을 때 퀵 패널과 알림창이 따로 나오죠.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쓸어 내리지 않고 여기 있는 보조 버튼을 눌러서 알림창을 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빠른 설정창을 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런 기능들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보조 버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보조 메뉴의 장점은 상황별 메뉴를 표시할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선택한 앱을 이용을 할 때 보조 메뉴에서
해당 앱에 알맞은 옵션이 표시되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메시지, 삼성 인터넷부터 카메라까지 전부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 앱들을 실행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옵션이 나오게 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메시지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터치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 메뉴 터치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통화 버튼이 나왔죠? 그 다음은 삭제도 나오죠. 이 두 가지는 문자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여기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메시지를 이용하는 상태에서 통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삭제 버튼 누르면 내가 전송한 메시지를 삭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연락처라든지 전화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카메라 앱을 이용할 때도 보조 메뉴의 옵션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보조 메뉴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전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갤러리를 열 수 있죠. 그 다음 전화기 앱은 음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 인터넷을 실행했는데요. 이때도 옵션이 바뀌게 되죠. 자, 웹 주소 입력, 탭, 새 탭, 세 가지가 나오죠. 인터넷 이용하시다가 새로운 탭 열려면 아래쪽에 있는 탭 버튼 누르신 다음 여기서 새로운 탭 버튼을 눌러서 탭을 열어야 되는데요. 이 보조 메뉴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새 탭을 생성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탭을 누르면 열려있는 탭들 중에 원하는 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앱마다 다른 보조 메뉴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 메뉴의 크기라든지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측면 아이콘으로 표시해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손가락을 아이콘 위에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화면상에 나와 있는 것이 거슬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보조 메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 막상 이용하려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보조 메뉴에 꺼내놓고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사용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하루에도 적게는 몇 번에서 많게는 수십 번씩 알림이 오는데요. 이런 많은 알림들이 쌓이면 처치 곤란이죠. 이번 시간은 이런 알림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면 알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알림들이 쌓이면 이 알림을 넘겨서 한참 봐야 되죠. 이렇게 많이 알림이 쌓인 것을 정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알림으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로 알림이 필요 없는 앱들은 알림을 꺼주도록 합니다. 앱 알림 들어가셔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중에서 알림이 필요 없는 앱들은 알림을 꺼주는 거죠. 여기서 알림을 허용할 앱들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알림을 받는 양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라든지 메모라든지 사전 같은 경우에는 알림을 꼭 받을 필요는 없죠. 이런 것들은 알림을 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림이 필요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분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넷플릭스라든지 문서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알림을 받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서 당장 알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일단 알림 허용을 꺼서 어느 정도 정리부터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알림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알림이 꺼지게 되면 카카오톡이 오더라도 카카오톡이 왔다는 알림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메시지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켜주시는 게 좋고요. 통역이라든지 팁 이런 것들은 필요 없죠. 꺼줍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을 받을 앱과 받지 않을 앱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고급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 분류로 들어갑니다. 이 알림 분류는 같은 카테고리의 알림들을 하나로 묶어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광고는 하나로 묶어주고요.
오래된 알림도 하나로 묶어줬죠. 자, 이렇게 되면 알림창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알림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이 알림을 보시면 구글에서 온 알림인데요. 6개가 하나의 알림으로 묶여 있죠.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의 알림이 보이게 되죠. 자, 이 알림들은 같은 분류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복잡한 알림창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알림 분류에서 광고라든지 오래된 알림, 백그라운드 활동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주시면 나중에 알림 확인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 다음 상단을 터치해서 알림창을 꺼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알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죠. 지금은 알림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알림이 오는 건데요. 여기 있는 종 모양을 누르시면 알림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앱과 관련된 알림은 앞으로 오지 않겠죠. 필요 없는 알림이 자꾸 울릴 경우에는 해당 알림 터치하고 기다리셨다가 알림을 꺼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확인이 끝난 알림은 지울 수 있죠.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게 되면 알림을 지우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알림을 나도 모르게 지우는 경우도 있고 지나간 알림인데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똑같이 고급 설정에 들어오셔서 알림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근에 온 알림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24시간까지만 확인이 가능해요. 24시간 안에 온 알림들은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스와 연결은 알림이 31개가 왔네요. 자, 그 다음 구글 알림은 20개가 왔죠. 열어보시게 되면 구글에서 온 알림들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 기록에서 온 알림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보냈다가 지웠을 경우 지워진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가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카카오톡과 메시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메시지가 삭제됐다고 나오죠. 자, 들어가 보면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럴 때는 똑같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알림 들어오신 다음 고급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 기록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온 지워진 카카오톡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라고 왔네요. 자, 이렇게 지운 메시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봤던 보지 않았던 상관이 없어요.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이 왔을 때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답장을 해야 되는데 알림 확인하고 다시 메시지로 들어가셔서 상대편을 선택한 다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복잡하죠. 아예 알림창에 답장 버튼이 나오면 바로 알림창에서 답장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똑같이 고급 설정에 들어오셔서 알림에 답장 또는 동작 버튼 추천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알림이 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돼요. 상대편이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림창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알림이 와 있죠.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추천하는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요. 통화를 하거나 읽음으로 표시, 답장 세 가지 중에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죠. 즉시 답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알림창에서 간단하게 통화하거나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이 알림의 답장 또는 동작 버튼 추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켜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업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알림이 와서 꼭 확인을 해야 하거나 나중에 다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플로팅 알림을 이용을 하시면 항상 홈 화면에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플로팅 알림 선택합니다. 저는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버블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버블로 떠 있어요. 홈 화면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버블로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버블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해당 앱이 팝업 화면으로 나오게 되면서
팝업 화면 상태에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닫으실 때는 다시 배지 모양을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중요한 알림은 잊어버리지 않고 홈 화면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필요 없어요. 이제 용무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앱 배지를 터치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X라고 있죠. 여기에 얹으시면 버블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알림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알림을 받으실 텐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관리하시면 쾌적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설정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는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오래 쓰시나요? 아침에 100% 충전하고 점심때 또 충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사용 시간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설정해 주시면 지금 배터리 사용 시간보다 2배는 늘려서 쓸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이 블루투스는 여러분 스마트폰 주위에 블루투스 기기들을 검색하는 기능이죠. 스피커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이어폰, 그 외에도 다양한 블루투스 기기들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는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찾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계속 검색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이 블루투스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할 때가 아니라면 이 기능은 꺼주도록 하세요. 물론 퀵쉐어라든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야 한다든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켜야 되겠죠. 자,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꺼두시면 배터리 소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초광대역 기능인데요. 이 초광대역은 블루투스보다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기기들 간에 통신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는 잘 쓸 일이 없죠. 자,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켜 있습니다. 이것도 꺼주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초광대역 기능이 블루투스보다 좀 더 배터리 소모량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변 기기 찾기가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켜져 있을 거예요. 따로 끄지 않는 이상 기본값은 켜져 있습니다.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변 기기 검색을 위해 블루투스가 꺼져 있을 때도 블루투스를 사용한다고 하죠. 자, 앞서 제가 블루투스를 껐죠. 하지만 이 주변 기기 찾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블루투스 기능을 계속 이용을 해서 주변 기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연결할 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끄시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꼭 끄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인쇄가 있는데요. 여기도 인쇄 서비스에서 프린트를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프린트를 연결을 했을 때만 검색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프린트 검색을 하지 않아요. 켜져 있더라도 인쇄 기능에서 프린트를 실행하지 않으면 검색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켜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린트를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은 구태여 켜놓을 필요는 없겠죠. 프린트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 노트 같은 곳에서 문서를 프린트해야 할 경우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프린트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인쇄 버튼을 눌러야만 그때부터 프린터를 검색하게 됩니다. 또는 공유 기능에서 프린터를 이용할 수도 있죠. 이 경우는 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구글이라고 있죠. 구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에 모든 서비스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기기라고 있는데요. 이 기기로 들어가게 되면 블루투스 기능이 꺼져 있더라도 구글 자체적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주변 기기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사용할 수 있는 주변기기 옆을 보시면 이렇게 검색 표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검색하면서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때도 주변기기 검색을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주변기기를 검색하지 않게 되겠죠.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내 스마트폰에서 나도 모르게 검색을 통해서 소모되는 배터리 양을 최소화했는데요. 그 다음은 배터리 수명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수명이 많이 남았을수록 배터리 소모량도 적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배터리는 오래된 배터리보다 소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터리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배터리 보호라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보호에 그냥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배터리 보호 기능만 실행이 되는데요. 배터리 보호 안으로 들어가셔서 나에게 맞는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배터리의 수명을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 보호 글씨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기본, 최적화, 최대 3개가 나오죠. 자, 기본은 보통 배터리 보호를 사용 중으로 체크하게 되면 기본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배터리가 100%가 충전되면 충전을 멈추고 95%가 되면 다시 충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중에 스마트폰을 전원에 연결을 해 놓았을 때 100에서 95 사이에서 계속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고 하겠죠. 하지만 이 배터리가 100% 충전되는 것은 배터리 수명에 좋지가 않죠. 배터리는 되도록이면 20에서 80% 사이에서 계속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이용하는 분도 많으시죠. 수면 중에는 80%에서 충전을 멈추고 기상 직전에 기본으로 전환된다고 하죠. 자, 이 경우는 수면 중에만 80%를 충전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100%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최대로 설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배터리가 80% 충전이 되면 충전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80% 이상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단점이 있죠. 배터리가 금방 닳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80% 정도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100% 충전에 비해서는 금방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를 선택하시되 최대 글자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이지 않던 슬라이드 바가 나오게 되죠. 자, 기본값 80%인데요. 자, 이것을 90%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최대한 10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충전을 해주고 그 이상은 충전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배터리 보호를 켜지 않고 100% 완충을 하면서 이용했을 때에 비해서 배터리 수명이 적어도 50%는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 선택하시고요. 90% 정도로만 선택을 해두시면 항상 그 선까지만 충전이 됩니다. 이 배터리 보호 기능은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절전 모드 바로 아래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사용하던 앱들에서 소모되는 배터리 양도 굉장히 많죠. 자, 특히 한번 이용한 앱들을 완전히 종료를 하지 않고 그냥 닫아버리게 되면 하단에 있는 열린 앱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실행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 앱들에서도 배터리가 계속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이 끝난 앱들은 모두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닫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그때그때 필요 없는 앱을 닫아주셔도 배터리 소모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실행을 하지 않은 앱 중에서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이 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은 절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에 오셔서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초절전 상태 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초절전 상태로 전환되는 앱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초절전 상태로 돌려놓으시면 배터리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될 필요가 없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계부라든지 계산기, 메모, 메일, 넷플릭스, 라디오, 렌즈, 문서 앱, 벨소리 메이커, 스프레드시트, 시계 이런 앱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앱들을 초절전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초절전 상태로 전환될 앱들을 미리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편 측정이라든지 갤럭시 아바타, 네이버 사전, 디지털 유산, 보안 폴더, 사전, 삼성 뉴스, 삼성 인터넷, 스튜디오, 아바타 스티커 이런 것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초절전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일일이 선택하기 귀찮으니까 전체를 찍으시고요. 초절전 상태로 만들지 않을 앱들만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현재 저는 60개의 앱들이 있는데요. 1, 2분만 투자하셔서 초절전 상태로 전환될 앱들을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해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종료를 꼭 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지 않는 앱은 자동으로 초절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죠. 이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에서만 제대로 설정을 해주셔도 여러분 배터리 사용량을 적어도 1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합쳐서 제대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쓰시던 배터리 사용 시간을 2배는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서비스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항상 여러분의 위치를 구글 클라우드 서버나 삼성 서버로 계속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전송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배터리 소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설정에서 위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것은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구글 지도 36분 전에 접근을 했네요. 그 얘기는 데이터를 전송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꺼주시게 되면 내 위치를 전송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배터리 소모도 없겠죠. 하지만 이 위치 기능을 끄게 되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는 사진에 내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 아니라거나 또는 사진에 위치 정보를 표시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 위치 정보는 꺼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든지 사진을 찍을 때 위치 정보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켜두셔야 되겠죠.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정 및 백업인데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백업을 2가지로 하게 됩니다. 삼성 클라우드의 데이터 백업과 구글 드라이브의 데이터 백업 2가지로 백업을 하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분실을 한다거나 또는 스마트폰이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백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2개 다 백업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백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백업은 통화 기록, 메시지, 연락처, 캘린더, 시계, 설정, 홈화면, 애플리케이션 이 내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백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량도 소모가 되고 배터리도 소모가 되겠죠. 만약 구글 데이터 백업과 삼성 클라우드 데이터 백업 2개를 켜놓으셨을 경우에는 2군데서 전부 백업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엄청나게 소모하게 됩니다. 기본값은 2개 다 켜 있어요. 반드시 들어오셔서 둘 중에 하나는 꺼놓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삼성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백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구글 드라이브의 데이터 백업은 사진, 동영상,
기타 기기 데이터를 백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진과 동영상도 백업을 하기 때문에 미처 백업이 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을 경우 배터리 소모량이 엄청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모드에서 또는 해외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자, 그 다음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백업되지 않은 사진과 영상이 많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백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스마트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백업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맞는 설정을 해 두시면 지금 쓰는 배터리 용량을 마치 2배를 쓰는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잡아먹는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을 해주시고 한 번 충전으로 최대한 길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놀라운 기능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갤럭시 굿락의 놀라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갤럭시 굿락은 굿락을 설치한 후에 굿락을 이용을 해서 내부 앱들을 다시 한번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굿락부터 설치해야 되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부터 설치합니다. 굿락 앱을 검색하시면 바로 굿락 앱을 설치할 수 있죠. 이 굿락 앱을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최신 기능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세요.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됨으로 나오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업데이트라고 나올 겁니다. 자, 갤럭시 굿락을 설치하신 다음 굿락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양한 굿락 앱의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굿락에 있는 기능들은 갤럭시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유도가 높은 기능들을 따로 설치하는 방법이죠. 이 굿락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기존 기능들도 새롭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능은 홈업 기능인데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모두 업데이트 부분에 홈업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자, 그 다음 홈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해당 기능 우측에 보면 설치 버튼이 또 있습니다. 이 설치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따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홈업을 설치하신 다음 홈업 실행합니다. 이 홈업 기능은 스마트폰 홈 화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홈 화면, 백업 복구, 최근 앱 화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은 각각의 박스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켜주시게 되면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들어가 볼게요.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죠. 우선 앱 아이콘 세팅인데요. 이 앱 아이콘 세팅은 스마트폰 홈 화면에 아이콘 크기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인 기능 중에 홈 화면 크기를 키워줄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에 들어가서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죠.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화면의 글자 크기를 바꿔줄 수 있고요.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 들어가셔서 화면 크기도 키워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면 화면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이 앱 버튼 사이즈 크기는 조절이 되지 않는데요. 굿락의 홈 화면에 들어오시면 앱 아이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앱 아이콘 세팅 켜주시고요. 아이콘 크기를 내가 원하는 정도 사이즈로 키워주거나 줄여줄 수 있죠. 최대 크기 105%로 키워주면 최대한 크게 앱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 라벨 표시도 끌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글씨가 보이지 않죠? 이것은 홈 화면에 있는 앱 아이콘 라벨이고요. 앱스 화면의 앱 아이콘 라벨도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자, 홈 화면 눌러서 배지 크기를 확인해 볼까요? 앞서와는 다르게 배지 크기가 훨씬 시원하게 커져 있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새로 생긴 DIY 홈 스크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홈 화면을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DIY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홈 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나 버튼들을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는 없었죠. 이렇게 정확하게 격자 안에만 배치를 시킬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스티커나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얹을 수는 없었지만 이 갤럭시 굿락의 DIY 홈 스크린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스티커, 원하는 아이콘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 탈옥이라는 걸 해야 됐죠. 일종의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꾸몄는데요. 이제 갤럭시 굿락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DIY 홈 스크린 켜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홈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에 변화가 없죠.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배경화면 스타일 변경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보이지 않던 DIY 홈 버튼이 새로 생겼죠. 자,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앱 배지마다 점선이 둘러싸고 있죠. 터치해서 움직여 볼게요. 내 마음대로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이렇게 아무데나 얹어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배지를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스티커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 스티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스티커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갤럭시에 있는 사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넣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모티콘도 넣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홈 화면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스티커만 얹을 수 있기 때문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고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스티커로 바꿔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이런 스티커들은 갤러리에서 따로 만들어야 되죠. 갤러리에서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 제공하는 스티커부터 얹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액자 모양이 있죠? 자, 액자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꺼내 줬습니다. 그 다음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아이콘을 둘러싸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마치 액자 안에 아이콘이 들어간 것 같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도형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오죠. 자, 이런 도형들로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꺼냈어요. 자, 그 다음 사이즈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모아둘 앱들을 따로 배치를 시켜 볼게요. 자, 유튜브, 구글 플레이, 크롬 같이 모았습니다. 박스를 들고 이렇게 둘러싸 줄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을 하겠죠. 자, 그리고 회전도 시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자, 또 꺼내볼까요? 자, 이번에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다양한 스티커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도 그대로 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입,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네요. 이 중에 원하는 텍스트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서체가 없을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갤럭시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서체를 이용해 볼까요? 자, 터치해서 바깥으로 뺐습니다. 사이즈 조절하고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터치하면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IB96의 스마트폰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씨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컬러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컬러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빈 공간을 터치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다시 아래쪽에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타입 툴 선택하면 다시 글씨를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볼드체로 잡았어요. 자, 됐네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죠. 자, 이모티콘도 하나 얹어볼까요? 자, 터치해서 꺼냅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 조절을 해서 회전을 시키고요.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 화면을 꾸며줬죠. 자, 그 다음 터치해서 좌측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죠. 터치해서 넘기면 세 번째 페이지도 꾸며줄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홈 화면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확정을 하려면 홈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네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홈 화면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죠. 수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요소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바로 수정 페이지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 위치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홈 화면 누르면 고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홈 화면을 꾸며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면 좀 더 멋지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러리에서 일단 스티커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수반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반에 꽃이 얹혀 있는데요. 수반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반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얀색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이렇게 수반이 따로 떨어져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놓게 되면 위쪽에 스티커로 저장이라고 나옵니다. 스티커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수반이 스티커로 저장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죠. 저는 원본 형태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수반이 이렇게 스티커로 하나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제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리고 DIY 홈으로 들어간 다음 아래쪽에서 스티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갤러리로 들어가서 지금 만든 수반 스티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사이즈를 좀 키우시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신 다음 수반 안에 앱들을 배치해 주시면 이렇게 수반 안에 앱들이 담겨 있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죠. 재미있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갤러리에서 또 스티커로 하나 더 만들어서 얹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원상복귀 하면 됩니다. 갤럭시 굿락 들어가셔서 DIY 홈 스크린 꺼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이번에는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 여성분을 따로 스티커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따로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스티커로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도 원본을 선택하고요.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커 버튼 누르고 갤러리 버튼 눌러서 이 여자분을 바깥으로 꺼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를 더 키우겠죠. 혹시 사이즈가 제대로 커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을 우선 늘리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쪽을 늘려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 앱을 손바닥 위에 얹으면 아주 재미있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자,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카카오톡을 바깥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나만의 홈 화면을 꾸밀 수가 있겠죠. 재밌게 만들어서 지인들 보여주도록 하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굿락의 최신 기능인 나만의 홈 화면을 꾸미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실 텐데요. 스마트폰의 시계 크기가 작아서 불만인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잠금화면 시계를 화면에 가득 채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잠금화면 시계 설정은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고 아래쪽에 배경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신 다음 잠금화면을 터치하시게 되면 잠금화면의 시계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시계를 터치한 다음 코너를 잡고 박스 크기를 키우더라도 한계가 있죠. 자, 이 크기 이상은 더 이상 커지지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가 최고 크기죠. 막상 시계를 보려면 제대로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 이 시계를 화면 크기까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갤럭시 굿락을 설치하신 다음 락스터를 다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또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업데이트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까지는 이 굿락 기능을 이용을 해도 화면 전체 크기까지 키울 수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은 꼭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굿락을 설치하신 다음 굿락 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락스타 우측에 보시면 설치 버튼이 있죠. 한 번 더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락스타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락스타가 설치가 되죠. 다 설치가 되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설치된 락스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굿락 앱은 삼성에서 기본 갤럭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을 따로 설치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삼성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는 만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락스타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배경화면 설정창으로 들어오죠. 홈화면을 터치해서 기다렸을 때 나오는 배경화면 설정창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시계를 터치하세요. 그리고 코너를 잡고 키워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정도밖에 키워지지 않았는데 화면 크기까지 완전히 키워지죠. 자, 이렇게 화면 전체를 채울 정도로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시계를 터치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글꼴 및 색상과 스타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눈에 더 잘 띄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글꼴 스타일 우측 끝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글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갤럭시 스토어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글꼴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글꼴도 있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글꼴을 설치하면 여기에 그 글꼴이 바로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꼴에 따라서 굵기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글꼴의 경우에는 더 굵게도 만들 수 있고 얇게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글꼴은 굵기 조절이 안 되는 글꼴이죠. 원하는 굵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글꼴로 이 정도 굵기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컬러도 지정이 가능하죠. 여기서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컬러가 없을 경우에 우측 끝에 있는 컬러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투명도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투명도 슬라이드를 좌측으로 움직이면 글씨가 투명하게 되고요. 다시 들어가서 투명도를 불투명하게 만들면 글씨가 더 잘 보이겠죠? 배경 사진과 여러분 스타일에 맞춰서 투명도와 컬러, 글꼴 설정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스타일을 누릅니다. 그러면 시계의 스타일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나오죠. 이런 스타일도 나오게 되고요. 이런 스타일도 있죠. 자,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시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스타일은 가로 시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로 시계가 되겠죠. 당연히 시계 크기를 키울 때는 세로 스타일로 지정을 했을 때 좀 더 글씨를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헷갈리시면 가로 크기를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크기를 최대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계도 설정을 할 수 있죠. 아날로그 시계도 최대한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 편한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달력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죠. 원하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씨 정보도 표시하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날씨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걸 끄시면 날씨는 없어지죠. 그 다음 시계 위에 날짜 표시를 체크하면 시계 위쪽으로 날씨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는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날씨 정보도 표시를 해줄까요? 자, 그 다음
글씨를 최대로 키우도록 할게요. 자, 이만큼 키우겠습니다. 자, 더 당기면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배경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과 겹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금화면에 적용했다고 하죠. 자, 잠금화면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화면을 채울 정도로 큰 시계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잠금화면 상태에서 시계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초까지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잠금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누르면 잠금화면 돌아가고요. 여기서 터치해서 우측으로 밀어주면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좀 더 수정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군락을 실행하지 않고 홈 화면을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경 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잠금 화면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배경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배경 화면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배경 화면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추천 배경 화면이 나오고요.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얹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갤럭시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픽과 색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경화면 서비스도 있죠. 자, 이것은 다이나믹 잠금 화면이라고 하죠.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배경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잠금 화면 누르시고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면 여러 가지 테마별로 2주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잠금 화면을 배경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부 무료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매번 새롭게 잠금 화면을 이용할 수 있겠죠. 원하는 다이나믹 잠금 화면은 해당 카테고리 우측 하단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라이프로 해보도록 할까요? 내려받기 하겠습니다. 자, 잠금 화면에 적용했다고 하죠. 자, 이제 화면을 켤 때마다 새롭게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갤럭시 테마에 있는 배경화면을 이용할 수도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배경화면 더보기를 눌러서 무료 배경화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유료 배경화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배경화면은 우측 상단 검색 버튼 누르시고 무료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배경화면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배경화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벌써 바뀌었죠. 시계를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도움말이 표시되는 영역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도움말들을 표시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앨 수는 없어요. 도움말이 나오게 되면 요일 부분과 겹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전체보다는 약간 작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시계 아래에는 위젯을 추가할 수 있죠. 위젯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죠. 리마인더라든지 디바이스 케어, 배터리, 모드 루틴, 뉴스, 시계 카메라 다양하게 위젯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또 위젯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측과 우측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동작들을 추가할 수 있죠. 보통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손전등 같은 것들은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이렇게 손전등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측은 보통 스마트폰을 켜고 카메라 앱 실행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는데요. 급하게 사진을 찍을 때는 일일이 잠금화면 풀고 들어갈 시간이 없죠.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카메라 앱을 추가하시면 잠금 화면을 풀지 않아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는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배경 화면을 설치를 해두시면 큰 시계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기능들만 추가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홈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금 화면을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큰 시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도움말이 나오고 있죠. 요일과 겹치지 않죠. 약간 간격을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스마트폰을 꼭 켜지 않아도 잠금 화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계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시고 시원한 큰 시계로 설정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다양한 SNS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이나 대표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이런 SNS에 활용될 이미지, 프로필 사진을 콜라주 기능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콜라주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갤러리에서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체크가 되면서 아래쪽에 보이지 않던 메뉴가 보이죠. 만들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콜라주는 여러 장의 사진을 겹쳐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건데요. 미리 원하는 사진을 고르고 만들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일단 한 장만 선택한 상태에서 만들기를 눌러도 됩니다. 저는 여러 장을 미리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선택하고 이 사진도 선택하고 이 사진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만들기 누릅니다. 그러면 세 가지 기능이 나오죠. GIF, 콜라주, 영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GIF는 GIF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거죠. 간단한 몇 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기능이죠. 그 다음 영화가 있죠. 영화는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을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콜라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사진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레이아웃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레이아웃은 이 레이아웃으로 잡혀 있죠. 자, 원하는 레이아웃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 사진을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레이아웃 선택 버튼이 눌려 있죠. 아이콘 모양이 노란색이죠. 지금 이 메뉴가 선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레이아웃 메뉴죠. 자, 이번에는 그 옆에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메뉴는 배경인데요. 배경은 지금 여기에 들어간 이 사진들 선 부분 있죠. 자, 그 부분이 지금 전부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쪽도 선, 여기도 선, 중간에도 전부 선이 나와 있죠. 자, 이 선이 사실은 배경 이미지인 거죠. 자, 이렇게 이미지의 투명도를 낮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배경이 보여요. 자, 제일 왼쪽은 흐림 효과가 없는 상태고요. 제일 우측은 흐림 효과가 제일 많이 들어간 거죠. 슬라이드를 잡고 직접 조절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배경 사진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좌측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사진을 배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그 사진이 배경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금지 표시를 누르면 배경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경이 어떤 것으로 적용이 될까요? 기존에 있는 사진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배경을 흐리거나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테두리에 들어가는 배경이기 때문에 흐리는 게 좀 더 낫겠죠. 아니면 배경을 이미지로 하지 않고 색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색상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죠. 원하는 색상을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색상을 직접 선택을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코너 부분을 설정할 수 있죠. 위에 있는 메뉴는 둥근 정도를 지정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라운드를 높여주게 되면 각각의 사진들의 테두리가 라운드로 적용이 되죠. 라운드의 정도 값을 여기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 테두리 선의 굵기인데요. 이 굵기를 낮춰주면 사진들의 테두리가 전혀 없이 전부 겹쳐서 나오죠. 라운드도 없애볼게요. 그러면 사진이 빽빽하게 꽉 채워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테두리의 굵기를 조절을 해서 사진의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 정도로 주고요. 라운드 값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메뉴는 비율인데요.
가로 세로 비율이죠. 지금 저는 9대 16으로 되어 있는데 3대 4라든지 1대 1, 그 다음 배경 화면에 맞춰서 스마트폰 전체를 꽉 채우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냐 세로냐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것은 프로필 이미지나 SNS 대문 이미지이기 때문에 1대 1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로 세로 B가 1대 1이 되겠죠. 그 다음 공유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생성한 콜라주 이미지가 여기에 있죠?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큰 화면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이걸 그대로 프로필 이미지라든지 대문 이미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내 프로필 사진들을 멋지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도 간단하게 넣어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앞서 콜라주 이미지를 만들 때는 글씨 쓰는 기능이 없었죠. 일단 이렇게 콜라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한 다음 갤러리에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스티커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텍스트라고 나오고요. 텍스트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이미지에 글씨를 쓸 수가 있죠. 빈 공간을 터치하면 키보드 자판이 없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코너를 잡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울까요? 지우기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좀 더 키울게요. 그 다음 여기 글씨 주위에 있는 배경색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배경 버튼을 계속 누르면 배경이 완전히 들어간 상태, 그 다음 투명한 상태, 그 다음 배경이 없는 상태, 이렇게 종류별로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저는 배경을 투명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콜라주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저장합니다. 자,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대문 이미지나 또는 프로필 이미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가 찍은 나만의 사진으로 멋진 프로필이나 대문 사진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일일이 설정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번 시간은 모드 및 루틴을 이용하여 터치 한 번으로 스마트폰 설정을 바꾸고 또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모드 및 루틴으로 들어갑니다. 모드 및 루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상황에 맞는 설정을 모드에 등록을 해 두시게 되면 앞으로는 모드만 터치해 주시면 여러분이 지정해 놓은 설정들이 바로 실행이 되고요. 다시 모드를 끄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본 모드가 있는데요.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헬스장 같은 곳에서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할 때 필요한 설정을 해놓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설정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드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설정을 하고 설정을 끌 수 있습니다. 자, 운동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 중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 경우는 내가 모드를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건데요. 이것은 원하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운동 중 옆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에 있는 운동들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삼성 헬스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운동 중 모드가 실행이 되는 건데요. 꼭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걸을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동 모드를 끕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이 딤드가 되죠. 여기서 건너뛰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지금 운동 모드 사용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방해금지 모드도 사용할 수 있죠.
방해 금지를 켜게 되면 예외로 설정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전화 알림을 무음으로 처리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 나는 꼭 받아야 할 중요한 전화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전화 및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선택한 연락처만 허용을 선택해 주시고요. 연락처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지정한 연락처는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연락처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선택한 연락처 외에는 전부 차단이 되겠죠. 이것은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전화 및 메시지 누릅니다. 이번에는 선택한 연락처를 제외한 모든 연락처 허용이죠. 이 경우는 내가 선택한 연락처를 제외한 모든 연락처에서 오는 전화나 메시지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락을 전부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전화 적용 안함을 터치하신 다음 전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모든 전화를 다 받게 되겠죠. 메시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이상 걸려온 전화만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편리한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화는 전부 받고 메시지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화 및 메시지 일부 허용됨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앱 알림은 모두 허용 안됨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운동 중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방해 금지가 실행되고 전화 및 메시지에서 전화는 받을 수 있고 메시지는 알림이 오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앱 알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부 무음 처리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차단이 돼서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무음으로 처리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운동 모드에서 실행할 동작을 선택할 수 있죠. 음악을 재생한다든지 미디어 음량, 소리 모드와 음량 세 가지가 있죠. 요즘은 운동할 때 음악 듣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는 음악 재생 체크합니다. 그러면 어떤 앱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건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유튜브를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드를 실행하게 되면 음악이 유튜브에서 재생이 돼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할 때 다른 설정할 필요 없이 모드 및 루틴에 들어오셔서 운동 들어오신 다음 운동 켜기를 누르시면 방해 금지가 시작이 되고요. 유튜브 음악이 플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동작도 추가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다른 동작을 터치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음악 재생만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아래 보시면 추천 동작이 있죠. 미디어 음량이라든지 소리 모드와 음량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동작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갤럭시 버즈도 같이 나오게 돼요. 자, 갤럭시 버즈로 들어가면 소음 제어 기능이 있고요. 터치 컨트롤 기능도 있죠. 그 다음 360도 오디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원하는 기능을 터치해서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체크했어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유튜브 음악이 재생되고 노이즈 캔슬링도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동작을 추가합니다. 운동 중에는 배터리를 많이 소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작 추가해서 배터리로 들어오신 다음 절전 모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운동 모드만 누르면 배터리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는 헬스장에 가셔서 설정들 일일이 하실 필요 없이 운동 모드만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운동이 끝났어요. 그러면 전부 이걸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복잡하죠? 자, 그럴 때는 끄기를 또 눌러주시면 되겠죠. 복잡한 설정 기능들 상황에 따라서 일일이 변경하지 마시고요. 모드 및 루틴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모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외부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 배터리 용량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절전 모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모드 추가를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 들어가신 다음
절전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절전 모드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드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절전 모드만 실행을 하시면 설정 값들을 일일이 조정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콘을 파란색으로 설정하고요. 여기 있는 밝기 아이콘 눌러줄게요. 완료합니다. 자, 절전 모드 자동으로 켜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아래쪽에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필요한 절전 모드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집중하기 기능이 올라와 있죠. 저는 다른 동작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배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컬러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컬러를 흑백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다크 모드 추가하고요. 절전 모드도 추가합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추가됐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동작 추가할게요. 그러면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밝기 선택하시고요. 밝기를 좀 더 낮춰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배터리가 오래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밝기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완료하고요. 다시 또 동작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들어가셔서 제일 짧게 만들어주는 거죠.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최대한 소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모드 및 루틴에 들어오셔서 절전 들어오신 다음 켜주기만 하면 이런 기능들이 자동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이용을 하면 평상시에는 불편하죠. 그럴 때는 꺼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드를 이용을 해서 각 상황에 맞는 설정 값들을 미리 등록을 해 두시면 설정을 따로 건드릴 필요 없이 터치 한 번으로 설정을 켜고 끄는 것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스마트폰이 필수품인 만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 상황에 놓일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이렇게 모드를 이용을 해서 상황에 맞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